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22해, 22해 동안 며느리가 아닌 식모로 살아온 여자.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켰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11월의 추석이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칼을 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21살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게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었습니다. 지방대학이었지만 제겐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동생 둘도 있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언니가 포기해야겠다. 어머니의 눈물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중에 돈 벌어서 다닐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전자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야, 너 예쁘다. 나랑 사귀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예쁘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고 무시당하던 제게 처음으로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응, 너 착해 보여.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21살 겨울 임신을 했습니다. 엄마, 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임신? 내가 미쳤구나.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댁에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셈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은 해주지. 대신 말 잘 들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애가 져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야. 잊지 마. 시어머니의 말이 22해가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을 봐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배추, 무, 고기, 생선. 제가 혼자 손질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에휴.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나 때문에 결혼한 거니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부엌에 칼소리만 울렸습니다. 22해였습니다. 이렇게 산 게 딸 민지는 지금 21살입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2학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친정 어머니 댁에서 자랐습니다. 애 키우면서 일 못하잖아. 친정에 맡겨.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과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고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도 수석으로 입학해서 지금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지만은 꼭 잘 되어야 해.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딸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고 더 참고 살았습니다. 뭐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그래야지. 오늘 몇 명 온다고.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15분이시죠? 저는 붙이기 시작했어? 아직입니다. 나물부터 묻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전부터 붙여야지. 식으면 어떡하려고.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씻고 전 부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제가 하는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썰면 안 돼. 더 얇게 썰어야지. 네. 나물은 너무 많이 볶지 마. 기름 아까워. 네. 고기는 양념 더해. 맛없으면 욕먹어. 네. 한마디가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네, 네, 네.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거니까 참아야지.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응, 너 새언니 도와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언니 물 좀 떠와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손이 좀 나물 묻히고 있어서 아니 닦고 떠오면 되잖아요. 물 한 컵 떠오는 거 가지고 신우이가 눈을 흘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을 씻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신우이는 물을 받아 마시더니 그냥 거실로 갔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을 지나갔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일했으니까요. 여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나보고 뭘 어떻게 도와? 설거지라도.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 엄마 말이나 잘 들어. 너밖에 할 사람 없잖아. 남편은 여전히 TV만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임신해서 억지로 결혼했으니까 나는 도움을 청할 자격도 없어.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음식을 모두 차려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부엌에서 먹어. 손님들이랑 같이 앉으면 불편하잖아. 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결혼해서 우리 집 식모 된 거야. 알지?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때문에 아들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시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손님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야, 이거 맛있네. 누가 했어? 우리 며느리가 했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도 못 가고 임신까지 해서 이 집에 왔으니까 그래도 민지만은 잘 되어야 해. 딸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딸. 내가 여기서 말썽 일으키면 민지한테 피해갈 수도 있어. 민지 앞길 막으면 안 돼. 절대로. 그 생각에 더 참았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누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무서웠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있네요. 네. 얼마나 무리하셨어요?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당장요. 입원은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폐렴도 악화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돈이, 건강이 우선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저는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큰 돈인데 입원비는 얼마나 될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뭐, 누가 가래?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폐렴이랑 허리 디스크래요. 입원하래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입원? 돈이 어디 있어서?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아픈 것도 능력 있어야 아픈 거지. 돈 없으면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폐렴이 심각하대요. 시끄러워. 그럼 내가 돈 있어? 병원비 낼 돈 있어? 없습니다. 그럼 입 다물어. 괜히 집안 분위기만 흐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아파요. 알아.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치료비 없어? 그냥 좀 버텨. 남편은 핸드폰만 봤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야 한다고. 엄마도 그러시잖아. 돈 없는데 어떡하라고. 여보, 이러다 큰일 나요. 피까지 나와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약 좀 먹으면 나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남편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직도 누워 있어? 죄송합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밥은 누가 해? 청소는? 조금만 쉬면 할게요. 에휴, 쓸모없네. 아프면 뭐하러 있어.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짐 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내 친정으로 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하지만 치료를. 아픈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만 불편해. 친정 가서 쉬다 와.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 있어봤자 치료도 못 받잖아. 쉬다 오라는 게 아니잖아.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데리러 오실 건가요? 그건 내가 나아지면 알려. 네.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친정은 시골이었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만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논과 밭이 지나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 왔어. 남편이 차를 세웠습니다. 친정 대문 앞이었습니다. 내려. 네. 트렁크를 열어 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남편은 그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언제 데리러 올 거야?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대문 앞에 남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엄마,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어머, 내가 왜?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엄마, 나.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 아파.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며칠 뒤 딸 민지가 왔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주말을 이용해 외할머니 댁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민지야. 평소 같으면 기숙사에서 공부하느라 명절 때나 겨우 보는 딸이었는데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할머니한테 들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1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딸을 안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워야 하는데 내가 이러면 민지 공부에 지장이.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너 학교는 중간고사 기간 아니었어? 괜찮아. 시험 끝났어. 엄마가 먼저야.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병원비 댈 테니 치료부터 하자. 엄마, 그 돈은 엄마가 힘들게 노차 지으신 건데 걱정 마. 나 쓸 거는 다 있으니까. 그래도 내 건강이 먼저야. 내가 죽으면 민지는 어떡하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더 미안하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습니다. 휴학하고 일할 거야. 엄마 치료비 벌어야지.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하지만. 민지야, 엄마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과학고 들어가고 대학 수석 입학하고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대학도 못 갔어.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서 너만큼은 꼭 공부시키려고 시댁에서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도 참았어. 엄마, 내 앞길 막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교 다녀. 제발. 엄마 소원이야. 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민지가 울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학교 다닐게. 대신 주말에 아르바이트는 할 거야. 그것도 그 정도는 괜찮아. 다른 애들도 다 해. 엄마, 나 똑똑하잖아. 공부하면서 일하는 거 문제 없어.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는 마.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았어? 아빠는?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만 이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약해서 그래. 잘못해서 결혼했으니까. 잘못?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너를 먼저 가져서 억지로 결혼했거든.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잘못이야?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빠도 같이 한 거잖아. 하지만 시댁에서는 평생 그걸로 날 짓눌렀어. 그래서 참은 거야? 22해를? 응.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민지야. 내가 과학고 들어가고 서울대 합격하고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게 엄마가 사는 이유였어. 엄마, 내가 여기서 이혼하고 싸우면 너한테 피해 갈까봐, 내 앞길 막을까봐 그냥 참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한 게 아니야, 엄마. 강한 거야. 나 때문에 그렇게 참았다니.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참아도 돼,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내가 엄마 지킬게. 어머니와 민지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골 병원에서 입원했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습니다. 허리 치료도 받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침이 줄었습니다. 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완치까지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낮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민지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정말? 응, 밥도 잘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주말마다 외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엄마, 편의점 알바 구했어. 토요일, 일요일만. 공부는 괜찮겠어? 괜찮아. 내가 누군데? 정교 수석인데. 민지가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민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알바비. 조금이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명문대 장학생인 딸이 엄마 치료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만 믿어. 응? 엄마는 꼭 좋아질 거야. 내가 꼭 엄마 낫게 할 거야. 민지야. 그리고 엄마 다시는 그 집 안 가도 돼. 우리 둘이서 살자. 민지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빠가 뭘 해줬는데? 엄마 아플 때 옆에 있었어? 없잖아. 그런 사람 남편 아니야. 민지가 분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저축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완치는 아니었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지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월급 받았거든. 민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민지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떡볶이. 엄마 좋아하잖아. 이런 거 사올 돈이 어딨어.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민지가 웃었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치킨도 샀어. 한 마리. 뭐? 치킨까지? 응. 오늘은 우리 파티하는 날이야. 민지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이것도. 민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로또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엄마, 운 좋으라고 그냥 재미로 사왔어. 에이, 이런 거. 엄마,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혹시 알아? 당첨되면 엄마 치료비 걱정 없잖아. 민지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보관할게. 로또를 받아들었습니다. 로또를 장롱에 넣었습니다. 옷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생각만 해봤습니다. 몇 억이라도 되면 치료도 받고 민지 학교도 보내고.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 그건 TV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와 떡볶이와 치킨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응, 맛있다. 엄마가 웃으니까 좋다.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그래, 우리 민지가 산 거니까 맛있네.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왜? 나는 엄마가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버려진 게 아니야.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야, 엄마, 울지 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거야. 꼭.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꼭 방법이 있을 거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우리 민지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신에게 빌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민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지는 늦잠을 잤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변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로또 1등 당첨 번호 발표. 아, 그러고 보니 장롱을 봤습니다. 어제 민지가 준 로또. 그냥 궁금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재미로라도 맞춰보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 사이에서 로또를 꺼냈습니다. TV 화면을 봤습니다. 당첨 번호는 7, 13, 21, 28, 35, 42번입니다. 로또를 봤습니다. 7, 있습니다. 하나 맞네. 13, 있습니다. 2개, 21, 있습니다. 이건 뭐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28 있습니다. 35 있습니다. 아니, 설마 42 손이 떨렸습니다. 42 있습니다. 이게 로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다시 확인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로또를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림없었습니다. 1등, 당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 13, 21, 28, 35, 42. 손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모두 맞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으윽,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로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민지야,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민지가 잠에서 깼습니다. 민지야, 이거 봐. 떨리는 손으로 로또를 내밀었습니다. 응? 로또? 그게 왜? 당첨됐어. 뭐?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로또를 받아들고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여전히 당첨 번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네. 민지의 손도 떨렸습니다. 7, 13, 21, 28, 35, 42. 다 맞아. 1등. 엄마, 1등이야.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살았어. 엄마, 민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민지야, 민지야. 저도 민지를 꽉 안았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치료받을 수 있어. 응, 학교도 다시 갈 수 있어. 고마워, 민지야. 내가 사준 거니까. 우리 운이 좋았던 거야. 하늘이 도운 거야. 엄마,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차례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이제 살아보자. 며칠 뒤 민지와 함께 복권 본사에 갔습니다.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억입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0억.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야. 꿈 아니야. 응.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엄마, 제일 먼저 어디 갈까? 민지가 물었습니다. 병원. 엄마 치료부터 해야지. 그래, 가자. 서울 큰 병원으로. 큰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입원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병실로요. 이번에는 돈 걱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특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원했습니다. 특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매일 최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 검사,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아질 수 있구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허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뛸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완전 좋아 보여. 민지가 기뻐했습니다. 그치? 엄마도 이제 사람 같아. 엄마는 원래 예뻤어. 민지가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치아도 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치아? 응, 엄마 이 많이 안 좋잖아.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뒀습니다. 치과에 갔습니다. 임플란트 전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돈 걱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웃을 때 이가 보이니까 예쁜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엄마, 피부과도 가자. 피부과까지? 응, 엄마 예뻐져야지. 민지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피부과에서 처음으로 관리를 받았습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셨네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요. 네. 평생 관리를 안 해서요. 이제부터 관리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좋아지실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와, 이게 나 예쁘시네요. 더 관리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민지와 함께 말입니다. 엄마, 이거 어때? 민지가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어. 반지를 샀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핸드백도 샀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옷도 샀습니다. 백화점 정장과 원피스. 처음으로 저를 위해 쓰는 돈이었습니다. 엄마, 구두도 사요. 그래, 사자. 하이힐을 샀습니다. 평생 운동화만 신다가 처음 신어보는 하이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새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하이힐을 신은 저를 봤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했습니다. 엄마, 진짜 예뻐.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민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도 사람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이제 사람처럼 살고 싶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22년 전에 21살 소녀 같았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로또 당첨됐대. 진짜? 얼마나? 1등이래. 20억.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이 시댁까지 갔을 거야. 그러겠죠. 조심해라. 분명 연락 올 거야. 네, 엄마. 같은 시기 시댁에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집까지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8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이혼 위기였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발각됐습니다.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좀 살게. 그래. 난장판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안은 엉망이고 그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무뚝뚝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어. 그러시군요. 사업이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요? 도와줄 수 있어? 5천만 원만. 여보, 부탁이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부부라니. 제가 아플 때는 버리고 이제 와서 부부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보, 저는 이미 버려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건 오해야. 오해요? 친정으로 보내놓고 1년 반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할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여보,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엄마.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돌아와줘. 우리 집 좀 도와줘. 엄마도 아프시고 나도 힘들고.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가족이 아니었는데요. 그건 미안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식모였죠. 여보, 아프면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건 엄마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지금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여보,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 잘했지? 민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최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친정 집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창문으로 봤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차까지 몰고 왔습니다. 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민지야, 저 사람들은 설마 아빠? 응.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내가 요즘 돈 있다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너 누구야? 시어머니가 민지를 봤습니다. 전 엄마 딸이에요. 딸, 민지,
남편이 놀라서 민지를 봤습니다. 아빠, 민지가 남편을 봤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10살 때쯤? 그 이후로 시댁은 민지를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지가 과학고에 합격했을 때도, 서울대에 수석 입학했을 때도 시댁에서는 축하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부만 하는 애가 뭐가 자랑이냐고 했었죠. 아들도 아닌 딸년이 뭐가 필요하다며 관심도 없어 했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 와요? 민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아빠야,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근데 왜 왔냐고요? 그게 엄마 아플 때는 안 오더니 돈 생기니까 오시네요? 민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고모도 저 과학고 합격했을 때 축하 한 번 안 해주셨죠? 민지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서울대 수석 입학했을 때도 연락 한 통 없으셨고요. 그건 공부만 하는 게 뭐가 자랑이냐고 하셨잖아요. 제가 다 들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야,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요? 엄마가 다 얘기해 줬어요. 민지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식모처럼 부렸다며요? 뭐?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로또 당첨됐다며?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거 우리 집 쓸 일이야. 네. 당첨될 거면 가족끼리 나눠 쓰지 그랬냐? 남편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요? 엄마를 버린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 딸이라고 그래? 신우이가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엄마 딸이에요. 당신이랑은 상관없죠. 상관없긴. 내 아빠가 내 오빠잖아. 혈연상으로만요. 정 없으면 남이에요. 민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도 힘들어요. 조카한테 이럴 거예요? 신우이가 저를 봤습니다. 언니는 원래 우리 집 덕 봤잖아요. 무슨 덕을 봤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살게 해줬잖아요. 밥도 먹여줬고, 제가 다 일했는데요. 22년간 무급으로요. 그래도 식모보다는 나았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진짜 우리가 이 꼴을 보네. 식모요? 우리 엄마를 식모라고 했어요? 민지가 신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배불러서 오갈 데 없는 걸 우리니까 받아줬지.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를 함부로 대했구나.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한테 22해 동안 당한 거야? 민지야, 왜 참았어? 왜? 나 때문이야? 민지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말해줬어. 내 앞길 막지 않으려고 참았다고. 민지야, 나 과학고 갈 때, 대학 갈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민지가 시댁 식구들을 노려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22해를 노예처럼 살았어요. 나한테 피해 갈까봐, 내 학교 생활 망칠까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딸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울긴 뭘 울어. 돈이나 내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왜 말이 없어? 돈 내놔. 우리 잘난 아들 앞길 막고 그랬으면 사람이 주제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지. 안 줄 거야?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둬.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결혼 사기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재산 노리고 결혼했다고 할 거야. 이것들이 진짜.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내 딸 괴롭히지 마.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왜 이러세요? 장모, 내가 내 장모야. 내 딸 버려놓고? 그건 당장 안 나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지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퇴거 불응죄로. 뭐? 3초 안에 안 나가시면 신고합니다. 하나, 둘. 시댁 식구들이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거야. 사실은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가정폭력 상담소에 다녔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고 나서요. 매주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소는 친정 근처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권유했습니다. 엄마 상담 받아봐.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서 한 분을 만났어요. 상담사님이었습니다. 5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30년을 참고 살았죠. 그러다 이혼했어요. 이혼을. 지금은 행복해요. 진작할 걸 후회하죠. 그분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증거만 있으면. 증거요? 네. 녹음, 영상, 문자. 뭐든 좋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게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책 이혼입니다. 저를 학대하고 버린 것에 대한 소송이에요. 학대? 언제? 증거 다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상담사님과 민지가 설득했어요. 이혼하라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랑 살 필요 없어.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3개월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넌 우리 집 식모야. 말 안 들으면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절날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능력 있어야 아픈 거지. 그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언제? 오래전부터 모았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으로 총 100개가 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욕설, 폭언, 협박.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명절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서 노는 모습, 이건 누가,
민지가 몰래 찍었어요. 작년 명절에 왔을 때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당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너 충격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당하고 있었구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만든 빈 내역서입니다. 그건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를 도용하셨죠? 카드 3개, 대출 이건. 여보,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닙니다. 다 증거 있어요. 은행 기록으로 상담사님이 확인해 줬어요. 명의 도용이 맞대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범죄예요. 재산분할 청구서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네. 결혼기간 22해 동안 제가 무급으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요. 그런 게 어딨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가사 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있거든요. 상담사님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그분이 다 계산해 줬어요. 22회간 하루 10시간 노동,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약 1억입니다. 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명절, 주말, 연휴 없이 위자료 청구도 들어갑니다.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죠. 학대, 방임 유기.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너.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산하시길 위자료는 약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뭐? 합치면 2억 원이네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22회의 값이 2억 원. 적은 것 같은데요? 한 해에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민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가족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를 버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린 건 처음부터 당신들이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법으로 대응하라고. 민지도 말했어요. 엄마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민지가 미리 신고해뒀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여기 분들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시어머니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기 집주인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퇴거 요청하셨죠? 네. 그럼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사건 맡은 변호사입니다. 미리 고용한 변호사도 도착했습니다. 상담사님이 소개해준 분이었습니다. 서류를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이게 남편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의도용권도 있고요. 이건 형사 고소감입니다. 형사? 네. 사문서 위조죄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자.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끌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경찰이 막았습니다. 조사받으셔야죠. 저희 잘못 없어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입니다.
명의도용권은 바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시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경찰차에 타야 했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기록용이에요. 그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엄마. 정말 잘했어. 응, 엄마도 잘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상담사님한테 전화해야겠다. 고맙다고. 응, 그래야지.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수고했다, 딸아. 엄마. 셋이서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명의도용권은 합의금 5천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 내가 산 22년이란 세월의 가치. 쓴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저 깨끗하게 서류 정리하고 이혼하는 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든 제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뜯어가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민지네 카페. 이름 어때? 좋아, 엄마. 간판을 달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여기 새로 오픈했어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분위기 좋네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문 들어왔어. 응, 알았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점심 무렵 상담사님이 오셨습니다. 축하해요. 선생님, 오셨어요. 반가웠습니다. 카페 정말 예쁘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낸 거죠.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이렇게요. 민지랑 함께 카페 하면서 좋네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 저처럼 할 수 있다고. 그럴게요. 당신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평생 부엌에서 끓이던 건 미움과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끓이는 건 제 삶의 향기입니다. 민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버려진 게 아니야.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거야. 민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제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민지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